안녕하세요. 간형외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비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군것질을 어떻게 끊어요? 진짜 저는 못 끊어요. 이런 이야기를 정말 이제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끊으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좀 실패하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 마음 참 진짜 잘 아는데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사실 젤리예요. 젤리. 하리보 중에 조그만 거. 그 100개씩 들은 거 통에. 딱딱한 게 저는 약간 딱딱한 씹는 거. 그래서 오징어도 좋아하고 약간 그 씹는 걸 좋아하고 껌 좋아하고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턱 근육이 커졌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군것질 종류별로 왜 끊기가 힘든지 어떻게 끊어야 또 가장 효과적으로 끊을 수 있는지 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누르시고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하면 예뻐져요. 김태균의 뿜뿜. 첫 번째는 단맛. 초콜릿, 쿠키, 케이크, 젤리 같은 달달한 디저트들인데요. 끊기 어려운 이유는 혈당의 변동성 때문입니다. 당이 많이 함유된 군것질은 혈당을 가장 빨리 올리는 음식인데 혈당이 빨리 오르면 인슐린이 빨리 분비되고 그만큼 혈당이 또 빨리 떨어지고 이때 뇌는 또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착각하게 되고 그 결과 단맛에 대한 또 다시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야, 또 먹어. 이런 이제 뇌의 명령이 생기는데 이런 군것질은 뭐 당과 지방이 조합되어서 더욱 문제죠. 뭐 쾌락적 호르몬이라고 하는 도파민도 더 많이 분비시키고 또 굉장히 또 향도 좋고 맛도 좋으니까 만족감이 너무 좋아요. 행복합니다. 이 조합은 뇌의 보상 회로를 자꾸 자극해서 또 먹고 싶게 하는 또 중독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하면 단 거 먼저, 너 좋아하는 거 먼저 이게 뇌가 자꾸 생각나게 만들게 됩니다. 단맛이나 이런 군것질들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디저트를 먹는 타이밍을 아예 내가 밥 먹고 5분 안에 그냥 바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식후에 바로 섭취를 하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시점을 조금 막을 수가 있고요. 식후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고 먹은 거라 흡수되는 속도를 좀 늦출 수가 있거든요. 또 식후에 포만감이 남아있어서 군것질을 과식할 위험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 하나, 또 단맛 중에서도 초콜릿이 유독 좀 당긴다라고 하면 마그네슘 부족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마그네슘은 견과류와 씨앗류에도 풍부하니까 뭐 아몬드 같은 거를 조금 포함해서 드시거나 뭐 캐슈넛, 땅콩, 호두, 해바라기 씨를 식단에 같이 포함해서 드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제가 요즘 자꾸 초콜릿이 너무 땡겨요. 나 요즘 마그네슘이 너무 부족한가 봐. 아니에요. 그냥 먹고 싶은 거니까 핑계는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뿜뿜. 두 번째는 짭짤한 맛. 바삭한 식감. 뭐 대부분 잘 알고 있는 과자죠. 이건 손으로 집어먹는 요게 문제입니다. 손쉽게 먹을 수 있어서 뭐 요즘에 이렇게 작게 포장도 돼 있고 작은 봉지도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옆에 두고 이제 많이 드셔서 습관적인 게 좀 강한데 또 뭐 소금, 기름 이런 약간 식감 저도 뭐 질긴 거 좋아한다고 한 것처럼 그 느낌들 뇌의 원시적인 일단 보상 회로를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유도해서 뭐 쾌감도 느끼고 반복 행동 등 보상 관련 뇌 기능을 인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게 돼서 뇌는 바삭한 식감을 스트레스 해소로 저장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또 그런 거 먹을 때 소리, 바삭 막 이런 소리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쾌감을 또 유발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또 ASMR, 네 이제 이런 것들 듣는 게 또 인기가 많은 이유가 또 이런 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간식 같은 거 먹기 전에 일단 물을 한 컵 200-300ml 뭐 물 아니라 좀 약간 차나 이런 것들을 좀 먹어서 그 시간을 좀 잠깐 지내보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짭짤함에 대한 약간 갈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과자를 꼭 먹는 것보다는 뭐 견과류 같은 거를 좀 좀 좋은 걸 먹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혹은 이제 요즘 김부각 중에도 저염. 저는 사실 간식으로 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과자보다도 그래 조금 더 나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조금씩 좋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대체 가다가 이제 자꾸 좋은 걸로 가면서 안 해야 되는데 대체해서 그냥 무한 루프 반복이 있거든요. 그거는 좀 좋지는 않고 약간 좋은 걸로 좀 바꿔보는 거죠. 뿜뿜. 세 번째는 빵과 같은 밀가루. 밀가루 속에 글루텐과 설탕 그리고 이제 지방의 조합도 생각보다 꽤 중독성이 있습니다. 특히 글루텐은 장내에서 에소루핀이라는 성분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성분 때문에 밀가루를 자꾸 먹고 싶은 중독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당을 역시나 빠르게 올려서 포만감이 참 오래 가지는 않고요. 금방 공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문제인데 왜냐면 또 먹게 되니까. 그럼 이걸 줄이는 방법.
아침에 이제 빵을 드시는 분들은 온종일 식욕이 좀 증가하는 것들을 좀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나 아침 먹었는데? 아침 먹으라 그래서 아침 먹었는데 더 배고프잖아요? 라고 가끔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을 잘 드셔야 됩니다. 단백질과 지방으로 된 것들로 교체를 하시는 것이 좋죠. 이 빵을 못 끊는 분들은 식이섬유 부족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너무 소화가 빨리 되는 것만 먹으니까 그런데 소화가 천천히 되는 것들을 먹어줘야 됩니다. 이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소화 및 흡수 속도를 늦춰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돕고 혈당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제된 밀가루는 뭐 식이섬유가 없죠. 그냥 바로 흡수되고 바로 소화됩니다. 이는 이제 혈당 수치 역시나 급격하게 상승시키기 때문에 이 빵 대신에 식이섬유 많고 단백질 많고 자꾸 오래 씹고 오래 소화시켜야 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냥 단순 정제보다는 통곡물빵, 진짜 통곡물빵이 있더라고요. 우리 와이프 얼마 전에 샀는데 요만큼 해서 여기다가 이제 샐러드 올리고 계란 올리고 뭐 해가지고 샌드위치 요만한 거 하나 점심에 싸주거든. 그런 거는 좀 진짜로 약간 식사 대용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야식. 라면, 떡볶이, 치킨, 족발. 족발 참 좋아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족발은 내 몸이랑 진짜 잘 맞아요. 네, 요즘에 족발을 안 먹은 지 오래돼서 요즘에 조금 약간 왜소해졌거든요. 지금 실제로 체중이 또 1kg 좀 넘게 빠졌는데 족발을 먹어야 돼요. 지금 몸에서 족발을 원하고 있어요. 족발 먹으면 다음 주에 다음 약간 이렇게 약간 살짝 족발 바로 와요, 진짜. 뿜뿜. 한밤중에 배달 어플을 이제 열었다 닫았다가 이제 고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밤에는 특히나 이제 먹고 소화가 다 끝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도 고프고 허전하고 이 공복 호르몬이 좀 증가하게 되면서 식욕이 좀 증가하는 시간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제 하루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난 진짜 너무너무 피곤하고 진짜 내가 밖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야식이 이제 간식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 우리 마음도 좀 편안하게, 기분도 좀 전환시키면서 위로받아야지. 그죠? 이렇게 바쁜 현대인들이 어디 가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죠?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고 따뜻한 데서 맛있는 음식으로 이제 위로를 받는 건데, 그래서 이제 밤 9시 이후에 이제 좀 배고픔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진짜 배고픔이 아닙니다. 정서적인 허기짐이에요. 이때는 이제 일단은 퇴근하고 와서 빨리 제대로 된 저녁 식사를 해야 야식을 좀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시간에 특히 밥 먹으면서 사실 이게 뭐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식사에 집중이 안 돼요. 밥 먹을 때는 내가 진짜 제대로 된 음식과 어떤 걸 먹고 있는지, 제대로 씹고 먹고 이제 맛보고 막 즐기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냥 이제 막 그냥 보면서 먹다 보니까 이 주의를 기울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럴 때 보통 간단하게만 때우는 경우들이 또 많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 더 배고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밥 먹을 때는 제대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좀 정말 여러 가지 이제 반찬들 좀 갖춰가지고 드시는 게 정말 좋고, 야식을 사실 끊을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차라리 일찍 저녁에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거나, 아니면 이제 대체식, 뭐 달걀, 뭐 아니면 단백질 보충제, 아니면 이제 견과류, 아니면 이제 따뜻한 허브티 같은 걸로,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를 좀 살짝 배를 좀 불릴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제 바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뿜뿜. 마지막은 음료입니다. 뭐 탄산, 과일 주스, 밀크티, 라떼, 스무디, 뭐 액체 당분은 특히나 흡수가 빨라서 혈당을 더 빨리 올리고 목넘김이 쉬워서 포만감이 없죠. 그냥 쭉 먹으면 쭉 다 먹으니까. 특히 이제 뭐 커피나 설탕 같은 조합은 뭐 습관성을 높여서 일단 피곤하면 단 거. 그래서 루틴으로 그렇게 이제 아침 출근길에 단 음료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최대한 당분이 없는 쪽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줄이시면 좋고, 밀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설탕과 칼로리가 적은 제품 선택하고, 요즘에는 이제 그런 데서도 뭐 저당 아니면 뭐 무당, 뭐 스테비아 이런 걸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대체 감미료를 사용한 것들을 좀 쓰시는 게 좋고요. 탄산은 천천히 줄이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요. 큰 거 먹었으면 작은 거.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건 큰 것도 그냥 제로로 일단 바꾸시는 거, 이런 것도 사실 정말 좋고요. 그러다가 이제 탄산수는 자주 활용하시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아무튼 제로 칼로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고, 근데 물 대신에 계속 그런 것만 드시는 분들은 물 대신에 드시지 말고, 물은 물이고 대신에 이제 다른 거 먹을 때, 이제 뭐 패스트푸드를 먹을 때나 치킨을 먹을 때나 제로 콜라 먹을 수 있잖아요. 나는 안 돼, 나는 못 줄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 이런 거 이때 많이 먹는데 어떻게 줄일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굉장히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면 예뻐져요. 뿜뿜. 짝턱은 태균과 함께라면 하루하루 더 예뻐.